입장에서 집을 왜 사겠어요? 이거 좀만 견디면 더 내려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98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매를 했고 안 팔렸고 부동산이 폭락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자산 가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원래 돈을 빌려줬던 제2금융권이나 이쪽이 막 무너지고 지금 서울에 아주 금매가 아니라 초금매만 팔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초초금매. 거래 절벽이 거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영향을 주면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 시스템 리스크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걸려있던 그 계층에서 삶이 내려앉게 되는 거죠. IMF 때 주변에 그러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20%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평균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투매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갑자기 빚쟁이가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에. 물론 그때 현금을 갖고 있던 분들은 그렇게 싸게 나온 부동산을 다 사서 더 좋아진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계층에서 내려앉으면 그 자국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그때 98년 1월에만 해도 98년 1월에 전국의 길로 100만 명의 실업자가 길로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일자리가 다시 생기면 그게 다시 복구가 돼요. 근데 복구가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산이 폭락을 해서 자기가 좀 속해 있던 그 계층에서 이제 내려앉는 거죠. 그게 지금 태풍이 와서 우리나라의 약한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추경호 부총리께서 금리 인상이 장기간 안 갈 거다. 그거는 부총리로서 한 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미국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너무 푸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의 핵심은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되게 낙관적이었어요.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고 우리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한 달 반 정도에 지금 이게 태풍이 한반도를 안 거치는 건 어렵겠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반도를 거치더라도 유리창 한두 개, 가재도구 좀 깨지는 거 올해 좀 견딘다. 여기까지는 낙관적 시나리오. 거기서 끝나기를 우리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약한 물이 두 번째.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보통은 지금 금리가 오르면 금리를 막 따라 올리지 않아도 제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이제 금리를 다 올리지 않아도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그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하는 분들은 되게 좋으니까 우리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품이 더 팔리고 그래서 이게 자동 안정화가 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블룸버그가 우리나라를 찍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율이 올라서 지금 수입 물가는 막 올라가서 수요는 지금 다운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수출 기업이 지금 신이 나야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다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IMF 때 사실 우리나라가 그때 외환위기였지만 그 뒤에 따라온 것은 그게 실물부분의 전이가 돼서 줄도산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굉장히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다. 매우 낮은데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물가, 미국 금리, 그리고 전쟁 이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약한 뚝이 지금 어디가 무너질지를 지금 잘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경제위기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 되게 불안하게 하잖아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둑이 무너질 만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한 3주 전인가요? 전국에 서울을 뺀 나머지의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다 풀었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이제
거래 절벽 같은 게 지속되지 않도록 거래를 활성화해야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정부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막 경제 위기, 거래 절벽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렇게 이제 살피고 다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길 만한 곳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융내관, 그 다음에 사태 장기화돼서 기업이 노산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큰 약한 고리고요. 여기까지 태풍이 와서 여기를 강타하지 않기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제에 왜 저렇게 약한 고리가 아직도 있냐? 그 문제는 여전히 남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게 문제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게 지금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인데, 경제 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누굴 살피고 다니는 거 말고는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정말 99% 별일 없이 넘어갈 거다. 유리창 좀 깨지고. 경제 위기 설이 지금 있지. 우리는 그걸 최대한 그 방어를 하고 그리고는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는 정상으로 돌아가 있을 거기를 우리가 지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할 때 그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 문제인데, 우리 경제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요 위기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엔 그럼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냐? 이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 위기 원인들이 해소가 돼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 경제 위기 위험이 없어진 다음에는 뭐가 있냐? 가파른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파른 내리막이 거의 확실하게.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성장률 추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 굵은 선은 우리나라 거고 요 얇은 선은 뭐냐면 일본 데이터를 20년 앞으로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80년 데이터면 일본은 60년 데이터를 좀 겹쳐놓은 거예요. 똑같죠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잖아요. 버블 꺼진 다음에. 우리 앞에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경로가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바보도 아닌데, 일본이 얼마나 잘 산다는 나라입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경제 잠재력을 굉장히 좋았던 나라가 한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 1%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 아주 긴 터널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뭐 때문이냐면 일단은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게 일본이랑